1952년 10월 18일에 빈민 가정에서 사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불교 신자이자 대처승이던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가정폭력을 일삼는 막장 부모였으며 그가 만 10세였던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사망하고 말았다. 어머니는 중풍 환자였다. 국민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그부들과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결국 가난한 형편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인해 국민학교 6학년에 학교를 중퇴하게 됐다. 이후 그는 각종 비행을 일삼으며 청소년기를 보내다 18세였던 1970년에 대전시에서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식적인 첫 범죄를 저질렀다. 2년 후인 1972년 대전에서 접한 장사를 하던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목으로 소년원 처분 1년 6개월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했고 소년원에서 나온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아 수용 생활을 했다. 1974년에 중풍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20대와 30대에는 구두닦기, 음악다방 DJ, 노점 운영 등을 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음주도 즐겼다. 음악다방 DJ 시절엔 여러 여성들과 동거를 하는 등 성생활을 문란하게 살았다고 하며 이 시기에 동거녀 폭행으로 징역을 살았던 일도 있었다. 1983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에서 19세 봉제공장 여성 직원을 마구 폭행하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 강간치상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강릉교도소에서 있었며 삼청교육대까지 드나드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게 됐다. 30대 후반에 1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아들도 얻었으나 아들은 생후 3개월에 죽었다. 1995년 12월 21일 노숙자 자립원에서 친구 어씨와 술을 마시다 합석한 다른 노숙자 60세 1935년생 B씨가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발길질과 주먹으로 B씨를 무차별적 폭행해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수는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노숙자 B씨가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증언함이 알려졌다. 조두순 삼청교육대 출신인데 전두환 노태우 만세 소리에 그만. 전문가들은 50 시절의 삼청교육대가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했다.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겨우 2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약 10여 년 동안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던 당시 정과 17범 조두수는 2008년 말 18번째 범죄로 8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2년 후에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 며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 라고 했던 얘기다. 범죄 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2020년 12월 12일 오전 6시 46분경 만기 출소해 관용 차량을 타고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갔다. 이미 인터넷 등지에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하는 조두수는 응징하겠다는 등 각종 협박이 난무하고 대중의 관심도 몰린 만큼 법무부 측에선 출소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서울 남부교도소였다. 단순히 조두순에게 분노하여 모인 사람들이나 유명한 범죄자라서 관심 때문에 모인 사람들, 여성단체, 극우단체, 조회수와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이버, 레카 등 온갖 사람들이 조두순의 거주지로 모여들면서 순식간에 일대는 혼란에 빠졌다. 경찰의 통제가 있어서 진입은 못하지만 근처 주민들이 시끄러워하며 불평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었던 등 조두순 하나 때문에 일대가 아수라장이 돼서 주민들에게 큰 민폐를 끼쳤으며 애꿎은 인근 주민들은 통행 및 주차 방해나 소음 문제 등의 피해를 겪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이 사는 빌라에 가스를 잠그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과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 조두순은 역대 최악의 범죄자이긴 하지만 대형 범죄 조직도 아닌 일개 개인인 조두순 단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조치는 너무 과도하다거나 인간의 감정이 아닌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며 조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나 피해자 지원은 어디 가고 가해자 보호 겸 감시에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쏟느냐는 의견도 있다. 조두수는 2020년 12월에 첫 외출 때 배우자와 함께 행정기관을 찾아 생계곤란을 이유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을 했으며 2021년 1월 말에 심사가 통과되어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반감을 샀다. 조씨 부부는 이에 따라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었고 배우자는 조두순보다 15세 연하로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신분, 노출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2월 4일 조두순은 아내와 싸운 후에 한밤중에 40분이나 무단 외출을 하여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았다. 2024년 3월 11일 1심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년 3월 20일 조두순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 2개월 만이다. 그러나 2024년 3월 22일 검찰과 조두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2024년 5월 29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4년 6월 19일 형기를 모두 채워 수원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